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4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4,7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7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 이상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3. 단군 조선 연대기 38. 제22대 색불로 천황의 역사 2. 은정벌 황하회대 평정 금팔조 영고탑 천도권에 은조공 황무 엄도콜 빈기 땅 여 신독의 반란 8. 은나라를 정벌하다. 서기전 1285년 병신년 겨울 11월 색불로 천황께서 몸소 구안의 군사를 이끌고 수차에 걸쳐 싸워 은나라 서울을 격파하고 곧 화친하였으나 또다시 크게 싸워 이를 쳐부수었다. 이때 은나라 왕은 제22대 무정이며 당시 은나라 서울은 박으로서 지금의 안양의 서쪽에 위치한 은나라가 은이라는 나라로 불리게 되는 땅이다. 당시 은나라의 수도인 박은 은나라 이전까지 수도로 정한 동서남북 중의 수도 중에서 중에 해당하는 수도인 박, 중경, 중박에 해당한다. 구안은 단군 조선의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족이라는 말이고 고대 중국 측에서는 구이라고 하였던 것이 된다. 구족은 황족, 양족, 우족, 방족, 견족, 현족, 백족, 남족, 적족이다. 한편 고대 중국의 백성은 구족 중에서 극히 일부의 황족과 극히 일부의 백족으로 구성되었다가 하은주의 후대에 내려오면서 북쪽의 북적 또는 북융이라 불리는 황족, 동쪽 산동 지역의 동이에 해당하는 황족과 남족, 남쪽의 남만이라 불리는 적족, 서쪽의 서융 또는 서이라 불리는 백족의 일부가 더하여 이루어진다. 9. 황하와 회대의 땅을 평정하고 승전 축하 잔치를 벌이다. 서기전 1284년 정유년 봄 2월에 색불로 천황께서 은나라 군사들을 추격하여 황하 주변에 이르러 승전의 축하를 받고 변안의 백성들을 회대의 땅으로 옮겨 그들로 하여금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게 하니 나라의 위세가 떨쳐졌다. 은나라의 서울을 격파한 후 다시 추격하여 황하 주변에 이르러 승전의 축하를 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은나라 무정 당시 은나라의 서울은 황하의 북쪽에 위치한 박이 되는 것이다. 은나라는 처음 박을 수도로 삼았다가 홍수로 인하여 수도를 동서남북으로 5차례나 옮겼는데 이 박을 다시 수도로 삼은 것은 서기전 1402년경 후기 은나라를 시작한 제19대 왕인 반경이다. 여기에 변안은 번안 대신에 사용한 용어가 된다. 회대는 회수와 대종이라는 산인 태산 사이의 땅을 가리킨다. 회대 지역은 서기전 2700년경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이 수도를 청구로 옮기고 평정한 땅이며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의 치수를 위한 서기전 2267년 도산회의 때 단군 조선의 사자로서 도산회의를 주관하러 갔던 태자 부루가 번안 낭야에게 명하여 천제를 지내게 한 곳이 태산이며 치수 관련 회의를 연 곳이 도산으로서 회수의 하류에 위치한 산이다. 태산은 산동의 서쪽에 위치하여 그 동쪽이 산동지역이 되는데 사공우가 도산회의 이전에 치수에 힘쓰던 중 올랐던 동서남북 사방의 큰 산, 즉 화학태영이라 불리는 산 중에서 동쪽에 해당하는 산이 된다. 서쪽에는 서안 부근에 위치한 화산이 있고 북쪽에는 북악이라 불리는 항산이 있으며 남쪽에는 사공우가 치수를 끝내고 그 정상에 치수기념비를 세웠다는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형산이 있다. 소위 금문에 청군이라 기록하며 술통인준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이 청군이 여기 서기전 1284년 2월경 황하 주변에 이르러 승전 축하 잔치를 벌인 색불로 천왕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서기전 909년 청구에 이르러 서쪽으로 엄도콜에서 제후들과 제천 행사를 벌이고 주나라와 수교를 맺은 제30대 내휴 천왕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후국 중 궁국인 고죽국이나 청구국 또는 남국 등의 임금을 가리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단 서주시대의 금문인점과 고죽국 관련 금문임을 고려하면 여기 청구는 단군 천왕이나 고죽군일 가능성이 많다. 10.
금팔조-8조금법. 서기전 1282년 기해년에 진조선이 천황의 칙서를 전하여 가로되 그대들 사마는 천신을 위로 받들고 무리들을 직접 교화하여 번성하게 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백성들에게 예의 누에치기, 배짜기, 활쏘기, 글 등을 가르쳤으며 백성들을 위하여 금팔조를 만들었다. 이 금팔조가 단군 조선 전역에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천황의 칙서를 받고서 번한 서우여가 번조선의 관경 내에서 시행한 것인지가 불명인데 번한 세가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후자가 맞을 것이다. 금팔조 즉 소위 팔조금법은 아래와 같다. 1. 상대가 죽이면 바로 그때에 죽여서 갚는다. 2. 상대가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하게 하라. 3. 상대가 도둑질하면 남자는 신분을 무시해버리고 그 집의 노예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하라. 4. 소도를 훼손한 자는 가두어 두라.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하게 하라. 6.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켜라. 7.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으로 다스리라. 8. 사기치는 자는 훈방하라. 이상의 죄를 지은 자는 공표한다. 만약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표하는 것을 면하여 준다. 위와 같이 시행하였으나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도 할 수 없었던 듯하다. 이로써 백성들은 끝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문을 닫는 일도 없었고 부녀자들은 정숙하고 신의가 있어 음란하지 않았다. 밭이나 들 도읍질을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를 올리며 어질고 양보하는 문화가 있었다. 남을 죽이면 바로 그때에 죽여서 갚는다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과 통하는 법이 된다. 살인죄는 도로 그 살인자를 살인함으로써 갚는다는 것이 되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바로 받게 하는 것이 된다. 이는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살인을 금한다는 취지가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살인죄는 사형에 처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살인죄에 대한 응보보다는 더 순화되고 진화된 것이 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살인과는 달리 상해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가능하므로 곡식으로서 손해배상하게 함으로써 해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의 상해죄에 비견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도둑질하면 남자는 노예가 되게 하고 여자는 계집종이 되게 한 것은 신분을 강등시켜 도둑질한 대가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노역형 내지는 징역형에 해당한다. 소도를 훼손한 자는 가두어 두었는데 소도는 제천 행사를 벌이는 신성한 제단이 있는 곳인 바. 소도 훼손은 신성 모독죄와 기물 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분묘 발굴 훼손죄 등이 있으며 소도 훼손죄에 대한 벌은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금고형에 처한 것이 된다.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하게 하였는데 이는 예의지국인 단군 조선의 문화로 보아 당연한 법이 된다. 예의를 잃어 무례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죄로 보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자는 군에 보내어 정신교육을 중심으로 예의를 가르친 것이 된다. 오늘날의 형벌로 보면 사회봉사에 해당한다. 근면하게 노동하지 않는 자는 부역을 시켰는데 오늘날의 죄와 형벌로 보면 근로의 태죄 또는 직무태만 유기죄로서 위무례죄와 마찬가지로 사회봉사에 처한 것이 된다.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는 태형으로 다스렸는데 예의를 중시한 단군 조선의 문화로 보아 당연히 있을 법한 법이 되며 태형은 신체에 직접 가하는 형벌로서 음란죄를 엄격히 금한 것이 된다. 음란행위는 사회의 기풍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되는 바 오늘날에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금지하고 있는 죄가 된다. 사기치는 자는 훈방하였는데 생각보다는 형벌이 약한 편이 되어 이때의 사기죄가 오늘날의 사기죄처럼 남을 속여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을 가리키는지가 불명이다.
훈방은 가르침을 주고 석방한 것이 되는데 정신교육형에 처한 것이 되는데 남의 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속죄의 방법으로 배상을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당시 이상의 죄를 지은 자는 일반 백성들에게 방을 붙이는 등 공표를 하였으며 만약 스스로 속죄하려 하면 공표하는 것을 면하여 주었는데 오늘날 성폭행범 등 인면수심의 파렴치범을 일반에 신상공개하는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속죄하는 방법은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거나 돈이나 재산으로 배상한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도 위 금팔조를 시행하니 죄지은 자들과 연루되기를 피하며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겨서 혼인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되고 이로써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고 특히 부녀자들은 음란하지 않았던 것이다. 색불로 천왕이 삼신을 잘 받들고 백성들을 교화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백성들에게 예의와 누에치기와 배짜기와 활쏘기와 글 등을 가르치며 금팔조를 만들어 시행하니 백성들이 잘 따르며 밭이나 들 도읍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바쳐 제사를 올리며 어질고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던 것이 된다. 서기전 2333년경 당군왕검 천왕께서 가르치신 천범팔조는 인간 윤리적인 법으로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반면에 이 금팔조에서는 죄와 벌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고대 중국의 기록에 8조금법의 일부인 3조만 있었으나 번안세가에 8조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 설마 그러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8조금법도 이미 존재하던 당군 조선의 법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추려서 반포한 것이 되는 바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있었던 무여율법 4조와 더불어 한배달 조선 시대의 법을 연구하여 실제 정치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연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적으로 8조금법의 규정만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돈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당군 조선에는 화폐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역사적으로 서기전 1282년경에는 서기전 1680년에 주조 발행된 잠오전이 있었던 것이 된다. 11. 신지 유구의 영고탑 천도건이 서기전 1280년 신축년에 신지 유구가 상주하여 아뢰기를 아사달은 천년 제업의 땅이라 해도 대우니 이미 다했으며 영고탑은 왕기가 짙어 백악산을 오히려 능가하는 듯합니다. 청컨대 성을 쌓고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시옵소서. 라하니 천왕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르시기를 새로운 도읍에 이미 집이 있는데 다시 어찌 다른 곳으로 가리오? 라고 하셨다. 당군 조선의 수도는 서기전 2333년부터는 송화강 아사달이며 이궁으로 상춘 백악산 아사달의 구월산 아사달산 신경과 장강경과 영고탑을 두었던 것이 되며 서기전 1285년부터는 수도를 상춘의 백악산 아사달에 두고 영고탑과 장단경이 이궁이 되고 서기전 425년부터는 수도를 장강경에 두고 이궁은 장강경의 남쪽에 위치한 해성에 두었던 것이 된다. 신지 유구가 색불로 천왕이 수도로 삼은 백악산 아사달보다는 영고탑이 왕기가 더 훌륭하다며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한 것이 되는데 천왕이 백악산 아사달에 이미 수도를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신지 유구는 소위 풍수지리에 일가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12. 은나라의 조공. 서기전 1280년에 은나라 왕 무정이 번안을 거쳐 천왕께 글을 올리고 방물을 바쳤다. 참고로 무정은 은나라 제22대 왕으로서 서기전 1325년부터 서기전 1267년까지 59년간 재위하였다. 전기 당군 조선이 끝나는 서기전 1286년은 은나라 무정이 즉위하여 3년상을 치른 후부터 38년이 되는 해인데 삼국유사에서는 은무정 8년에 전기 당군 조선 1048년이 끝난 것으로 적고 있는 것이 된다. 서기전 1280년에 은나라 왕 무정이 번안을 거쳐 천왕께 글을 올리고 방물을 바친 것은 무정이 서기전 1285년에 조공을 약속한 데 따른 실천이 된다. 즉 은나라 무정은 제22대 왕으로
당군 조선의 서남방 즉 번안의 서방이 되는 귀방을 점령하고 색도 영지 등을 침범하였다가 패퇴되었는데 특히 색불로 천황의 조부인 고등이 귀방을 습격하여 멸망시키는 등 하여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현왕에 봉해졌고 색불로 천황은 우현왕 고등의 손자로서 세습하여 우현왕이 되었던 것이며 서기전 1286년에 군사혁명에 성공하여 소태 천황으로부터 선양받았는 바 서기전 1285년에 은나라 무정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번안은 번조선의 임금을 가리킨다. 번안은 당군 조선의 오른쪽인 서방을 지키는 비왕으로서 제후들에게는 천상의 왕이 되는 천왕격에 해당하는 바 은나라 왕은 천하의 왕으로서 천자이므로 천왕께 직접 글을 올리지 않고 예를 갖추어 단계적으로 바로 위 상국이 되는 번조선에 글을 올리고 허락을 받아 천왕께 조공을 한 것이 된다. 즉 은나라는 번조선의 관할에 있는 제후국이 되는 것이다. 13. 황무가 낀다. 서기전 1276년 을사년 겨울 10월에 누런 안개가 끼었다. 황무는 누런 안개로서 당시에도 황사현상이 있었던 것이 된다. 즉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공중에 떠서 하늘을 뒤덮은 것이 된다. 14. 남국이 엄도콜에 진출. 서기전 1266년 을묘년에 남국이 매우 강성하여 고죽군과 더불어 여러 적들을 쫓아 남으로 이동하여 엄도콜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렀으니 은나라 땅에 매우 가까웠다. 남국은 서기전 2333년경에 세워진 당군 조선의 군국으로서 치우천왕의 후손들이 봉해진 나라가 되며 산동 지역의 서부에 위치하고 청구국의 서쪽에 위치한 나라가 된다. 청구국은 치우천왕이 도읍한 지역이다. 고죽국은 당군 조선의 군국으로서 은나라의 동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지금의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는데 남동쪽에 위치한 남국과 합공으로 남하하여 엄도콜에 진출한 것이 된다. 엄도콜은 태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서 은나라 서울인 은어 즉 박의 동쪽에 위치하며 서기전 1236년에 세워진 엄국의 땅이 된다. 엄은 글자에서 보듯이 엄독을 포함한 지역이 될 것이다. 15. 빈기의 땅에 열을 세우다. 서기전 1266년에 여파달로 하여금 병사를 나누어 진격하여 빈기의 땅에 운거하도록 하면서 그곳의 유민과 서로 단결하여 나라를 세워 열하칭하고 서윤과 더불어 은나라 집안의 제후들 사이에 섞여 차지하고 있도록 하였으니 남씨의 위세가 매우 성하여 황제의 교화는 멀리 항산 이남의 땅까지 미치게 되었다. 빈기의 땅은 빈과 기로서 은나라의 제후국이던 주나라가 일어난 곳인데 주나라가 번창하기 이전이 되는 이때 여파달이 빈기의 땅에 진출하여 나라를 세워 열하하였던 것이며 서윤과 섞여 다스린 것이 된다. 서윤은 서희로서 한배달 조선의 구족에 속하는 백족과 황족의 일부가 되며 배달 조선의 자치세습 제후국이 된다. 주나라를 세운 주축 세력이 곧 서희인데 주나라가 서희의 힘으로 은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되며 주문왕과 주무왕을 서희 출신이라고도 부른다. 빈기와 지금의 서안을 포함하는 서희 지역에 견이가 남하하여 섞여 살았던 것이 되고 황족 즉 황희에 속하는 웅족 출신이 봉해진 소호국과 염제 신농씨의 아버지인 소전씨의 유흥국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또 후대에는 서희 즉 서용 지역에 흉노족도 진출하여 섞여 살았던 것으로 된다. 은나라 집안의 제후들이란 은나라에 속하는 제후라는 의미로서 은나라의 백작의 나라가 되는 제후국인 주나라도 있었던 것이 된다. 주나라는 서기전 1183년경에 서백창이 다스리고 서기전 1134년에 서백발이 대를 이어 다스리다 서백창이 등용하였던 산동 출신의 강태공의 보좌로 서기전 1122년에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여 주나라를 세운 것이다. 여기 천하는 천상의 상대적인 말로서 상국이 되는 배달 조선의 지방에 해당하는 말이다. 항산은 은나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서 당군 조선의 군국인 고죽국의 서쪽에 있는 태양산에 소재하고 있다. 항산은 요순시대 9년 대홍수를 다스릴 때
사공우가 치수를 위하여 올랐던 부각이다. 항산 이남의 땅까지 황제의 교화가 미쳤다는 것은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 항산 이남에 세워지는 등 천황의 직접적인 권세가 은나라 땅 가까이에 미쳤다는 것이다. 은나라는 단군 조선의 조공국이기는 하나 자치왕국으로서 단군 조선의 군사적 후원으로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우며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천자국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하나라의 제도를 답습함으로써 단군 조선의 가르침을 거의 외면한 나라인 바 단군 조선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문화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나라였던 것이 된다. 16. 신독의 반란. 서기전 1250년 신민년에 변방의 장수 신독이 병력을 믿고 난을 일으켰는데 이에 천황이 잠시 영고탑으로 피하니 많은 백성들이 이에 따랐다. 단군 조선은 자치군 후국을 많이 두었으나 군사권은 원칙적으로 천황만이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비왕이나 제후를 한 한이라 한 이유이다. 왕은 독자적인 군사권을 가지는 임금이 된다. 그런데 단군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국이 2개, 소국이 20여 국이 넘으며 조공국이 70여 국이 넘어 하도 크다 보니 제후가 아닌 지방장관인 욕살이나 장수들이 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되는데 서기전 1250년에 난을 일으킨 신독은 지방장관인 욕살의 버금가는 변방의 소재한 성의 장수가 된다. 성은 제후가 되는 한이나 지방장관인 욕살이나 욕살의 버금가는 장수가 봉해진 곳이 된다. 영고탑은 이궁이 있는 곳인데 이궁은 순수할 때 머물거나 천재지변이나 변란이나 본궁에 화재 등이 있을 때 피난하는 곳이 된다. 17. 태자 아울츠기. 서기전 1238년 계미년에 천황께서 붕하시고 태자 아울이 즉위하였다. 서기전 1281년에 제18대 구모소 천황이 붕하고 우가 고을이 즉위한 것을 끝으로 태자가 아닌 우가나 양가 출신이 천황으로 즉위하였는데 서기전 1285년 이후에는 서기전 426년까지 해모, 마유, 추밀 외는 모두 태자가 즉위한 역사를 가진다. 물론 태자가 아니면서 천황으로 즉위한 인물은 천황의 다른 아들이 된다. 제22대 색불로 천황의 시호는 정제이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억만세, 골자래,